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떨리네요. 네, 후보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국제적인 미래 명품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 용산 라 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김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라선거구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분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후암동 이태원 제2동, 네. 용산 이가동 이태원 제2동에 출마하게 네.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태원 2동 주민입니다. 이태원 2동에는 멋진 경리단 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옆 용산 이가동에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 같은 해방촌, 그리고 후암동 3개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 3개동 지역구에는 지역구도 멋지지만 아주 멋지시고 따뜻한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동네 자랑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후보님의 이력을 잠깐 보다 보니까 제20대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화합위 여성위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당협 청년위원회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 외에 혹시 이력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외국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 박희영 구청장 후보님을 통해서 네.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후보님을 통해서 또 권영세 의원님도 만나 뵙고 해서 그분들처럼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또 하셨던 이력 중에서 자랑하실 만한 활동이 있으시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서 다양하고 큰 프로젝트도 많이 맡았지만 저는 이제 외국에 대사관 생활을 하면서 그때 처음 이제 아는 수녀님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힘든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저를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또 저한테 소명의식 이런 거를 준 게 이제 노숙자 급식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제 아이들과 같이 명동성당 밥집에서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배려정신, 봉사정신,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정치도 어쨌든 하나의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장점이라면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중에 정치도 봉사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만 갖고 계시면 가장 사랑받는 후보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짧게 3단어로 본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겸손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가족들 간의 관계라든지 지인들 간의 관계, 사회, 정치를 할 때도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말 한마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선거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제가 이번에 발표하신 공약을 봤는데 누구나 행복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용산이라는 기치를 세운 구의원 후보님이 이건 필히 더 신경 쓰겠다고 하는 정책과 공약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공약은 다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후를 가리기보다는 모두가 안전한 용산, 아동 청소년의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용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용산을 반드시 실행하고자 하는 대표 공약으로 용산 구민들께 제시하고 싶고요. 또 제가 이제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 문제라든지 교육, 복지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셔서 이번에 공약을 보니까 안전한 지역사회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학교폭력이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런 정책의 뒤에는 그런 의지가 있으셨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로스쿨을 나왔고 외국 네.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셉티드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셉티드라는 게 이제 네. 그 범죄 그 예방 환경 디자인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실천하고 싶은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었던 게 아무래도 그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희 이태원 용산 지역구가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면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유일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밤에 가끔 이제 외출을 해보면 종종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좀 다니시는 경우가 하시나요? 있는데 뭐 이제 뭐 약주를 하셨다고 다 이제 범죄자로 네.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들도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서 그런 범죄 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착안을 했고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아마 그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가로등 같은 것만 해도 저기 낮처럼 보다 좀 밝게 그런 수준으로 밝게 해주고 특히 쓰레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쓰레기 같은 것만 좀 잘 치워줘도 굉장히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 사실 뭐 엄청 많은 예산이나 많은 노력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께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큽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국제화되다 보니까 그런 소란을 피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봤는데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촉법소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가해 아동이 교화되지 않고 나중에 큰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소개했는데 촉법소년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둘 다 지금 청소년이고 네. 중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소년범죄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이도 학교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또 예방적, 교육적 차원의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국회에서 입법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구의원이기 때문에 뭐 소년법 개정에 많은 이제 힘을 실어줄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들 또 이제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뭐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범죄 예방 네. 또 아이들을 사전에 바른 길로 어른들이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사랑으로 또 교육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학교 밖 아이들이나 학교 안의 아이들이나 모두 다 이제 어른이나 사회가 책임져야 할 그럴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 좋은 길로 사랑으로 인도를 하면서 또 법적인 제도적 측면도 이렇게 잘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드라마 되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범죄자 취급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 그것도 구 안에 있는 마을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거 전에 용산구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주민들이 이제 관심 있는 주요 현안을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1, 2위 안건을 후보님한테 좀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1위는 용산공원 조속한 조성과 부진의 오염 문제 해결이고요. 2위는 1호선 남영역 출구 문제 해결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용산공원 부진의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중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진 시민 국민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우셔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이제 뉴욕의 맨해튼 그런 센트럴파크처럼 조성을 해주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뭐 이제 대리하는 그런 그 사람은 아니지만 뭐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의원이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영역 출구 문제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장애인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고 네. 수화 보조 강사도 이제 잠시 활동을 해서 사실 장애인 문제는 제가 뭐 많이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산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의원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제도적 그런 조례 정비 뭐 이런 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물론 이제 서울시랑 또 이제 구청장님이랑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이 나오셔서 공약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리고 날카롭게 저희 지역민들의 그 주요 이슈가 됐던 얘기도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첫 출연이시고 처음 나오셨는데 혹시 소감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솔직히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서 네. 조금 많이 떨리고 네. 긴장이 됐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용산 FM 방송에 대한 소개 유튜브를 좀 보고 왔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마을도 알리고 용산도 알리고 또 뭐 저희 후보자들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되게 좀 감사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마을 미디어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로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뭐 활성화 의견을 좀 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 썰전이라고 이제 정치 평론 방송 같은 게 있는데 네, 있었죠. 거기에는 이제 뭐 정치가와 그 다음에 전문가 그리고 뭐 이제 사회자 이렇게 나와갖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저희 그 마을 라디오도 마을 주민 그리고 구의원 아니면 뭐 시의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가분 이렇게 나와서 마을 정책이라든지 뭐 혹은 용산 출신 유명인도 섭외가 가능하면은 이제 뭐 청와대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1번지가 사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을 라디오가 용산의 마을 라디오가 굉장히 핫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유명인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네.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저희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